제가 월요일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수요일날 어떻게 서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많이 났어요. 많이 나서 오늘 그 주제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학습법 얘기죠. 학습법 얘기고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선행하고 현행에 대한 좀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선행을 하는 게 중학교 과정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입시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그려보면서, 자기 아이한테 맞는 이러한 선행, 현행 학습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학부모님 계세요? 고등학교. 안 계시죠? 고등학교 학부모님, 있으세요? 중1 한번, 중1. 중2. 중3 어머님들도 계세요? 중3도 계시죠? 초등. 의외로 초등에 안 계시네요. 어쨌든 주로 얘기는 중등 어머님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오늘 얘기를 좀 듣고 우리 자녀의 좀 학습 전체 일정을 좀 어떻게 잡을지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가기 전에 요거 PPT를 만들면서 올해 거를 제가 몇 개 중학교에 대한 성취도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성취도 비율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내정중학교, 순회중학교, 서현중학교, 늘푼중학교인데 그래도 분당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중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들을 그냥 대상으로 해서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국어 같은 경우에도 A등급, 다시 말해서 90점 이상짜리가 거의 한 30% 이상 되죠. 그 다음에 영어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분당 지역 보면 A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자들이 거의 한 40%에 육박해요. 그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30% 되고,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30%,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의 성취도 비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다라고 하면 거의 몇 등급이에요? 여기 28%가 지금 A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몇 등급이에요? 저게 4등급, 그죠? 거의 3, 4등급 정도의 아이들, 4등급까지가 다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현재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나 등등의 이러한 지금 지표를 가지고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도대체 몇 등급을 받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만점에 가까운 이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등급을 받겠지만, 지금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90점대 이렇게 좀 걸려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4등급을 받을지, 3등급을 받을지, 2등급을 받을지 사실은 잘 모르는 지표들이죠. 이렇게 보면. 중학교 내용은 이제 요번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학기 때는, 이건 어머님들 다 아는 얘기일 텐데, 1학기 때는 대수하고 함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유리수하고 순환소수를 배우고 3학년 때는 무리수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학기 과정은 다 대수하고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2학기 과정은 기하, 그죠? 기하,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쪽으로 이루어진 게 2학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선생님들이 1학기 거만 쭉 나가요. 어떤 학원 커리큘럼 보면, 그죠? 그런 학원들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거를 해요. 2학기를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이 가능한데, 그런 그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조금, 그래도 좀 수학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아이들이 그런 수업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년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1학년 거 했다가, 그러니까 1-1하고 2-1, 3-1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방법은 그다지 이렇게 권장할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1학년 거 끝내고 다시 또 2학년 거 나가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도. 왜냐하면 학년이라는 게 좀 있어요. 학년이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 진도를 나갈 때 이렇게 그 단계를 좀 밟아서 넘어가는 게 훨씬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에서는 그런 학습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개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능력에 비해서 좀 선행 속도가 좀 늦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빼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습법. 그러니까 1학기 과정을 그냥 이렇게 2학기 과정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학습법을 쓰기도 해요. 저희 학원에서도 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봐서 반해서 좀 진도를 더 빼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꾸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수학에서. 어차피 이게 어쨌든 수학을 오랫동안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학년, 나이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나가도 좋겠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 빼다 보면, 그러니까 학년을 자꾸만 뛰어넘게 되니까, 좀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지 않은 게 좋다. 이런 정도 얘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교과과정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요거 좀 참고해보면 좀, 있는데, 여기서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좀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통 3학년 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2학년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여기 피타고라스 얘네들이 근데 여기 제곱근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근호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변의 길이는 취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각삼각형에 대한 비에 대한 내용들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몇 가지 2015 교육 개정이 그러니까 요번에 수학 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좀 이렇게 변동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건 현행을 하건 어떠한 학습 방법으로 아이들을 좀 수학을 접근할 때 효과가 좋은 이러한 좋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보면 어머님들이 하여튼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지만 선행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 보면 그냥 기본 과정만 계속 해가지고 진도가 막 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선행은 했다고 하는데 막 그냥 굉장히 저기 막 벼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30문제인데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맞은 점수를 보면 한 10개나 하여튼 등등 이 정도 이렇게 아이 상태로 돼가지고 막 선행을 막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학에서 가장 진도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을 끝냈으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화 과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건너뛰고선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개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가르쳐도 아이의 능력이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능히 풀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그냥 기본만 가르쳤는데 얘는 기본만 가르쳤는데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막 던져줘도 다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까지도 다루게 해야 되는데 고난도 과정은 선행 과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너무 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서 이 고난도 과정은 자기 학년 때 좀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좀 시켜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과정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 과정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기본 과정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심화 과정을 반드시 좀 해야 돼야지만이 단원이 완성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대다수는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를 해야지만이 아이가 좀 이렇게 그 학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좀 이렇게 숙지되는 이런 그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좀 뛰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감각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냥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묶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하면서 아예 심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기본 끝나고 심화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기본하고 심화를 붙여서 가는 패턴이 있는데 기본하고 심화를 붙여서 가는 그 패턴은 아이가 좀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이 이제 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제 기본 과정의 책과 심화 과정의 책 이것이 한 어느 정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최상위 정도, 그죠? 최상위. 예,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빼더라도, 그죠? 그 뒷부분 빼더라도 한 그 정도 수준, 정도 수준. 뭐 최상위, 뭐 1품 정도. 그러니까 최상위 아주 최고 난도까지는 좀 빼더라도 한 뭐 그 정도, 한 2단계 이 정도까지. 그다음 뭐 1품 뭐 이런 책들이 그런 이제 심화 과정이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심화 과정 책이 좀 애매모호해서 이 심화라는 요 책 자체가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애매모호해서 저희 학원은 그냥 자체 교재를 쓰는데 뭐 발상의 전환 이러한 책이 저희 학원 교재에서는 그러한 책이 그냥 심화 과정으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난도 과정은 여기 뭐 최상위에서 이제 전부 그 뒤에 아주 최고난도까지 좀 풀게 하거나 아니면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이러한 책들이 이제 고난도가 A급 뭐 이런 책들이 이제 고난도 과정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죠. 근데 이 과정까지 사실은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이거는 자기 학년 때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사실은 이 선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자꾸만 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에서 진짜로 늘어야 될 것은 선행 속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느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지금 뭐 어쨌든 뭐 선행 공부를 하건 현행 공부를 하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얼마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입시로 보면 요번에 제가 이제 뭐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띄워놓은 게 아니라 6월 모평에서 나온 그냥 뭐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화면에다 띄워놨는데 이거 제가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요번 6월 모평이 그러니까 고3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 시험이 요번에 커트라인이 거의 한 90점 정도, 89점? 1등급 것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문항이 25번 문항인가 애들이 실수를 했어요. 보통은 두 문제 정도 틀려야지 1등급인데 조금만 뭐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 하나를 그 경우의 수 세는 부분을 애들이 실수를 해서 점수가 이제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보통은 한 90점대 1등급 초반이 90점대 초반인데 수능 시험에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세 문항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어려운 문항이 어떤 거냐면 진짜로 아이가 사고력을 가져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답 보고 이렇게 자꾸만 문제 해결하는 애들은 절대로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답 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아니면 조금만 어려우면 별표 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별표. 난 이거 몰라. 질문해야지. 이런 아이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명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풀려면 평상시에 그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간에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답을 안 보고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맨 처음엔 답답해요. 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계속 머리를 계속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할까 이 생각을 계속 이제 해보면서 아이가 며칠씩 고민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로 이걸 옆에서 가르쳐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도 계속 그렇게 답을 보면 안 되고. 뭐 중간에 잠깐 답지 수학에서 답지 있죠. 답지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답지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제집 같은 데 보면 1단계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지만 한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 기초 문제, 그 다음 2단계는 조금 그보다 심화된 문제, 3단계는 고난도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설사 그게 기본 교재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1단계 문제 있잖아요. 1단계 문제를 모르겠어요. 저는 답을 보라고 해요. 1단계를 모르는 건 답을 봐라. 그건 왜냐하면 그건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는 걔가 맨날 백날 쳐다봐도 그건 못 풀어요, 걔는. 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념이. 1단계를 못 풀고 있다는 것은 개념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답을 봐서라도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좀 빨리 봐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 때는 뭐 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단계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거는 최대한 답을 늦게 봐야 돼요.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안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 늦게 봐야 돼요. 늦게 볼수록 그게 본인한테 보약이 돼요. 체크해놓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몰랐을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진짜 도저히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답을 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꽤 시간이 걸린 상태에서 나중에 답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가 진짜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이런 거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답을 보고 푼다든가 그냥 뭐 조금이라도 그냥 어떤 애들은 답을 아예 껴놓고서 이렇게 펼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 백날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또 풀으라고 하면 또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고3 때 가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학은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 연습을 많이 하면 웬만큼은 돼요. 웬만큼은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들이 좀 그래요. 중학교 수학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수학 문제들을 보면 그다지 막 고난도 문제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많아야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수준도 그 고난도의 수준도 아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30번 문제 하나를 풀려면 거의 그 우리가 문제 푸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게 B4 종이 아시죠? B4 종 큰 거. 그거 한 장 정도 들어요. 그 한 문제 푸는데. 그것도 지우개 지워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정렬하는데 이렇게 푸는데 걸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맞게 풀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풀면 물론 그 어려운 문제 3문제 중에서 2문제만 틀리면 1등급이긴 해요. 1등급이긴 한데 앞에서 또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저 망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또 다 맞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풀어내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했듯이 선행 속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아이들이 그 좀 꼼꼼하게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도 이제 성취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교도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등급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등급은 어차피 퍼센트로 정해져 있잖아요. 1등급은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교 알림에 보면 성취도가 마찬가지로 중학교랑 똑같이 A등급이 몇 %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좀 뭐 대표적인 학교들을 제가 몇 개 좀 뽑았는데, 낙생고등학교 보면 90점 이상자가 1.6%예요. 90점 이상자가 확통 13%, 굉장히 작죠. 미적분 2는 0.8%예요. 90점 넘는 아이들이. 뭐 이런 거예요. 0.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생고등학교는 이렇게 학교를 읽어보면, 아, 이 학교는 수학 문제를 되게 어렵게 출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90점 이상자가 뭐, 1%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등급 컷이 1등급, 4% 1등급 컷이 거의 뭐 한 80점대 뭐 중반이나 뭐 이 정도로 끊긴다는 거죠. 2학년들 되면. 대진고등학교는, 의외로 1등급이 되게 많죠. 대진고등학교는 19%, 68%, 67%, 41% 대진고등학교. 이게 웬일이죠? 대진고등학교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외부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얘기는 무슨냐면, 대진고등학교의 그 문제 출제의 특성은 학교 교재 있죠. 부교재건 뭐건. 그것들을 좀 변형해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학교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예를 들어 한 5번 풀어요. 그렇게 풀면 좀 문제가 보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90점 넘는 아이들이 문제 난이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 학교 되게 시험 문제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 아이들은 점수들이 좀 좋게 나오는 이유가 학교 교재 내에서 좀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90점 넘는 아이들이 꽤 있는 거죠. 학교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꽤 이제 그런 형태의 학교 시험이어서 그래요. 중앙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대진고등학교가 좀 그렇고요. 나머지 그 낙생이나 뭐 중앙이나 순회 이런 데 보면 90점 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퍼센트가 적죠. 실제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시험은 대단히 어렵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건 수능이 아니고 내신 시험인데도 그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주 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수학을 한 중위권 정도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뒤에 뭐 그냥 다 찍어요. 다 찍어요. 뒤에 킬러 문제,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주관식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한 2-3 문제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에 또 이렇게 한두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그냥 다 찍는 거예요. 앞에서 풀다가 시간 모자라니까 다 찍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서술형 좀 풀 수 있는 것 좀 몇 문제 풀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는 거죠. 그렇게 점수 내면 한 뭐 60점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계산에 대한 정확성도 길러야 되고, 속도도 좀 빨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중학교 때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렇지 않고 그냥 진도 위주로 이렇게 만약에 굴러가다 보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내용만 알고 가는 거죠. 뭐. 물론 내용이라도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지금 자녀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좀 막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선행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딱 똑같아져. 나중에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자연계 학생들이 보통 수능 시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이쪽에 많이 밀집돼 있죠.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이렇게 점수가 낮은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인문계 아이들 있죠. 문과 아이들 성향은
이쪽에도 몰려 있고요. 이쪽에도 몰려 있고 이쪽에도 몰려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도 분포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쌍공이라고 그래요. 이쪽도 정규 분포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도 정규 분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쪽에서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는 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찍어서. 그렇잖아요. 찍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찍기 싸움을 해서 애들이 이제 그래서 분포 곡선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꽤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무늬가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합해지잖아요. 이제 합해지면 좀 정상적인 아마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여기 이제 모이신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이제 문이과가 이게 합해져서 시험을 보니까 자. 고등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대입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좀 커리큘럼을 잡는 게 좋을지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도 뭐 워낙 많이 보던 표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써 있는 수학 이렇게 써 있는 요거 있잖아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학기 때 3단원, 2학기 때 3단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3단원, 1학기 때 3단원, 2학기 때 3단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요거는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에 직접 출제는 안 됩니다. 수학은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뭐 간접 출제할 수 있겠지만 직접 출제는 안 되는 게 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요 4개를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쓰세요. 일반 선택 과목. 이게 일반 선택.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여기 기하라고 써 있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말고도 경제 수학.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경제 수학.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제가 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커리큘럼인데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과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5개를 다 배울까요? 아니면 선택해서 배울까요? 네? 선택해서 이과 아이 뭐뭐 배워요? 이과 아이들은 이거는 공통이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그 다음 기하 나오면 예? 어떤 거요? 기하는 선택해서 아니 이과 아이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냐면 교과 이수 가점 가산점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신문에 좀 났어요. 교과 이수 가산점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이수를 했을 때 이건 정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시.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이번에 서울대도 정시를 30% 뽑는다고 발표는 했죠. 30% 뽑는다고 발표는 했고 정시 때 교과 이수 가산제를 그러니까 그 가점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과 이수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1점을 주는 그 교과 이수 점수가 있고요. 2점짜리 교과 이수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1점을 주고요. 저렇게 들으면 2점을 주는 이런 식의 얘기예요. 제가 오늘 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 2점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선 당연히 커리큘럼을 1점짜리로 짤까요? 2점짜리로 짤까요? 2점짜리로 짜죠. 그죠? 2점짜리를 짜요. 2점짜리를 짜는데 수학은 1점이건 2점이건 똑같아요. 유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짜야 되냐면 두 가지인데 일반 선택 과목을 4과목을 듣거나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다시 말해서 이거죠. 요거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4개를 듣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 3개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이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일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듣거나 진로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 된다라고 서울대학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변동이 없어요. 수학은 1안이건 2안이건 하여튼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학생한테는 점수를 1점 또는 2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1점이나 2점이나 수학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대가 그렇게 제시를 하면 각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 거냐면요. 틀림없이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미적분을 듣게 하고요. 확률 통계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도 되잖아요. 요거 3개만 하면 되잖아요. 요거 3개 듣게 하고 기하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과인 경우는. 그러면 일반 선택 3개가 됐고 진로 선택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과 애들은 어떻게 듣게 하냐면 수원, 수투 듣고요. 그 다음에 뭐를 듣게 해요? 확률 통계를 듣게 하는 거죠. 확률 통계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뭘 듣게 해요? 경제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걸 듣게 하는 거예요. 문과 애들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이과 애들은 그렇게 듣고 문과 애들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확률 통계를 문과 애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겠죠. 원래는 확률 통계까지 다 들으면 문이과 그냥 한꺼번에 여기 확 붙어가지고 다 이건 어차피 성적 산출 같이 하잖아요. 수원, 수투는. 근데 확률 통계만이라도 좀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수능 과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나머지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중에서 하나 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고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해서 수능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수능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업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부담감이 덜해지죠. 그죠? 이과 애들도 덜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각 고등학교에서 이과 애들은 이 5개를 다 공부시키려고 하다가 급격히 서울대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지금 막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1학년 때 내보냈던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래서 임해고등학교도 요 며칠 전에 공문 새로 내보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대진고등학교도 확률 통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과 애들은. 어떤 학교는 근데 이 5개를 다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이제 지금 다양화돼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대학교에서의 기준점은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하든가, 이거 기하 빼고 이 4개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3개, 요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개 하나, 이 패턴을 할 가능성이 커요, 학교에서는. 3개 하나.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하 과목이라든가 경제 수학이라든가 수학 과제 탐구 이거는 그 등급 평가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건 ABC로 평가해요. 5단계 평가도 아니고 3단계 평가예요. 그러니까 쉽죠. 일정 점수만 넘으면 다 A를 준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여기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등급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4개를 커리큘럼에다 집어넣는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3개 하나 이렇게 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아예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참고로 서울대학에서 이번에 발표한 2점짜리
내신, 그러니까 2점을 주겠다. 가산점 2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2점에서는 중요한 게, 그 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에, 저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과학은 원을 3개. 과학, 뭐, 화원, 물원, 뭐 이런 거, 원과목 있잖아요. 원과목 3개. 투과목 2개. 그러면 2점짜리예요. 그런데 원과목 2개, 원과목 3개, 투과목 1. 이건 1점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1점짜리는 그 사회과목이 3개예요. 3개. 3개인데, 사회과목 3개. 3개를 하면 1점짜리고 4개. 그러니까 뭐 일반 선택 과목 2개, 뭐 진로 선택 과목 2개, 뭐 이렇게 선택하면 2점짜리. 아니면 3개 하나. 뭐 일반 선택 과목 3개, 진로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짜면 그 2점짜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학은 1점짜리건 2점짜리건 지금 똑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커리큘럼 짤 때 이렇게 무리하게 짜지 않고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듣게 하는, 그리고 수원 수투는 공통으로 이렇게 짜는 커리큘럼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커리큘럼 어떻게 다른지 좀 보이시죠? 이번에 서울대 발표 요 며칠 전에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공계를 갈 거면, 그러니까 자연계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뭐하고 뭐 선택해야 돼요?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요. 이과는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는 주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그죠?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것도 그냥 참고로 좀 보세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진도 속도냐면 1학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면 되는데 2학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들어요. 아이들이. 수원, 수투, 기하.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뭐 이렇게 확통, 미적분 이렇게 듣는 학교, 이러한 케이스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교는 뭐 이런 학교들도 있을 수 있죠. 수원, 수투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간에, 그러니까 인문계를, 그러니까 문과 계열로 가건 이과 계열을 가건 간에 3개 이렇게 짜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당연히 해야 돼요. 문과건 이과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수원, 수투는 반드시 하고, 이과 애들은 기하를 하고요. 문과 애들은 확통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커요. 확통 쪽으로. 물론 확통을 이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짤 거다. 그러니까 1학년보다는 2학년 때 사실은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1학년 때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2학년 때는 무려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그죠? 3개예요. 3개. 근데 좀 잠깐 다시 가면 사실은 3개라고 해서 1학년 때 단원이 몇 개예요? 여기가? 6개죠. 그럼 이거 몇 개예요? 3개. 이거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사실은 6개, 6개는 같은데 여기가 미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좀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6개이기만, 단원은 6개, 6개예요. 똑같이 6개인데 6개인다 하더라도 여기가 미적분 쪽이라 훨씬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하 정도가 하나 더 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학습량은 좀 많아져요. 2학년 때 많아지죠. 그러니까 2학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선행을 자꾸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2학년 때문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어차피 미적분을 해야 돼요. 2학년 때 미적분을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통이어서 이걸 배우고 나야지 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를 짜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투를 해야지만이 미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고3 때 하게 돼요. 고3 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커리큘럼으로 보면 2학년 때
예, 좀 학습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저 이제 2학년 저 때를 좀 우리가 기대해서 커리큘럼을 짜는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설풋하게 선행하잖아요. 어설풋하게 선행하면 2학년 가서 저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선행한 애하고 안 한 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상태가 돼요. 2학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막 선행도 하고 현행도 하면서 막 해요. 그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선행도 하고 막 현행도 자기 거 시험 때 되면 또 막 시험 대비해가지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다 점수 90점 넘어서 막 나와요, 애들이. 그리고 뭐 애들이 다 A를 받아 와. 그게 뭐 잘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선행이라는 건 없어요. 선행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때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선행이 중학교처럼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아요. 진짜로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주요 과목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습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수학만 할 것 같으면 되죠. 그런데 난이도도 이제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학을 뭐 선행을 하면서 현행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행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잘 안 돼요. 특히 좀 약간 수학이 낮은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권 아이들도 선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당장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번 삐끄덕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기록부에 스크래치가 팍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당장 2학년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2학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학년 때 뭔가 선행을 같이 병행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선행 속도가 고등학교 때 선행 프로그램 이렇게 잡는 게 하기는 해요. 학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시험 때 가다가 팍 끊기고 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런 아이들 꽤 많아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 겨울방학 때 수학상은 심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수학상 심화 정도 했고, 하를 가까스로 봤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가까스로 봤어요. 이때까지. 수학하를 딱 끝냈어요. 이 아이가 1학기 때, 여름방학은 짧아요, 참고로.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름방학은 짧아서 1학기 때 이제 이 학생이 그러면 수학상은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패턴을 보면 수학이 그렇게 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얘가 뭐 중학교 때도 보면 이렇게 선행을 선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었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같은 이때 뭐 상 1학기 과정,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기본 정도 끝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상 내신을 엄청 해줘야 돼요, 얘는. 그렇잖아요. 상 내신을 엄청 해줘야 되고, 다시 하는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조금씩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비중으로 보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사실은 두고 있어요. 당장 중간고사 성적이나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밑에 거는 뭐 나가긴 나가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정도 나가는 정도지 이게 뭐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성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그리고선 저희 시험을 끝나면 여름방학이 되면
수학하를 이제 다시 하게 되죠. 이거 내신 때문에 이거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뭐, 왜냐하면 8월달 끝나면 10월달에 중간고사 시험 보니까 9월달 되면 바로 시험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름이 8월 말까지, 여름방학이 뭐 8월 한 15일까지 있다고 하면 8월 한 말까지 뭐 좀 진도 나가다가 9월달 되면 또 내신해야 돼요. 내신 진도 나가는데 이때 그러면 여름방학이 좀 약간 심심하니까 이것만 시키기엔 좀 그러니까 수원을 이때 조금 건드리긴 하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못 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름방학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기는 해요. 조금씩 시켜나가기는 하죠. 시켜나가더라도 여기서도 비중은 하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처럼 뭐 이렇게 선행하면서 또 시험 때 되면 딱 전환해가지고 딱 하고 이루어지를 못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겨울방학 때 다 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다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겨울방학. 근데 이것도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겨울방학이 그렇다고 뭐 아주 막 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끝내버리면 애가 머리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필요한 게 1학기 때 수원 심하니까 요거 하고 수투는 한 반 정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확률 기하나 확률 통계 이거 나가는 학교 있으니까 이것도 1학기 정도까지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하고 여름방학 때 또 막 주구장창 달려야 돼. 이때는 막 근저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뭐 5번도 나올 수 있어요. 학원에. 그 수밖에 없어요. 뭐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면. 이런 케이스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다고 욕심을 부리면 되냐? 욕심을 부려도 사실은 안 돼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진도를 빨리 뺀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오히려 좀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꼼꼼하게. 그잖아요. 진도가 늦은 만큼 좀 꼼꼼하게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얘도 볼까요? 얘도 보면 얘는 뭐 수학하는 좀 한 2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수원을 기본 정도로 봤어요. 만약 겨울방학 때까지 한 요 정도 나갔다. 아이가.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기 때는 내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또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수원 여기서 배웠으니까 수원 심화 정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수원 심화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거 좀 잊어버리지 않게 좀 계속 유지를 학원에서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잊어버리지만 좀 않게 하는 거죠, 아이들. 또 백지부터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안점은 여기에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잖아요. 2학년 올라가면 선행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2학년부터는 선행은 아예 안 한다, 학원에서. 현행 진도 쫓아가기도 바빠요. 거기 점수를 어떻게든지 내야 되는 거니까, 내신 성적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기도 바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도 주안점은 여기에 있어요. 내신에 무조건 내신 하여튼 잡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잊어버리지만 않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학하 나가고 수투를 나가는데 이때 수투 나가도 이거 사실은 선행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여름방학 때 조금 이때는 시간이 좀 수행한정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가주는데 그래도 학기 중에 좀 끌고 가면서 조금 좀 하는 정도지 이것도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 패턴도 하여튼 이게 학기 중에 이쪽에 하여튼 포커스가 많이 가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행 여기 밑에다가 둘 수가 없는 게 밑에 거 잘하면 뭐예요? 당장 학교 성적이 엉망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학년 올라가서 뭐 그거를 기대한다? 일단은 현재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은 이제 포커스는 이쪽에 있어요. 물론 아까 케이스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선행이 좀 돼 있는 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아주 뭐 큰 현격한 차이를 갖는 것, 그런 건 또 좀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도 커리큘럼을 짤 때 무조건 이렇게 속도만 가지고 이렇게 짜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가면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가 진도를 더 뺐냐 안 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내신에 있어서도 그래요. 아까 뭐 낙생고등학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낙생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뒤에 고난도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한 두 문제, 한 뭐 두 문제나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낙생고등학교 문제는 뒤에 뭉태기로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이렇게 퍽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느 한 장이 처음부터 막 숨이 퍽퍽퍽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가. 그러니까 앞에 거를 쭉 풀다 오다가 어느 정도에 딱 가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딱 이렇게 건너뛰면 이렇게 그 다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그 다음도 이상하네. 그 다음에 건너뛰었는데 그 다음도 이상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상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좀 풀어내려면 아이가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 답지를 안 보고 계속 좀 고민하면서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간을 그렇게 그런 훈련들을 사실은 해서 좀 지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선행 사례에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겠죠. 근데 하여튼 고1 겨울방학 때 2학년 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선행 나가는 건 사실은 크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이때 너무 이거에만 또 치중을 하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한 1년 지내가지고 내신만 계속 해보세요.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씩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건드려주긴 하는데 본격적인 건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예. 선생님도 여기까지 여기 고1 때 버겁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가장 좋은 건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좋은 건 수원 수투 제대로 만약에 그 학기 중에 1학년 때도 이렇게 가려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정도까지를 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까지.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얘기하는 거예요. 한 수투심화 정도까지, 수투심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수투심, 미적분은 좀 그렇다고 한다면 한 수투심까지 하면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이제 중3 어머님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현재 아이가 지금 수상 기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투심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진도를 쫓아갈 수 있냐? 못 쫓아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중3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수투 좀 심화까지가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아이가 내신 챙겨가면서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막 진도만 뽑는다고 그게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고등학교 때의 수학 싸움은 진도를 나갔냐 안 나갔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수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통 수학이 좀 낮은 학생 있잖아요.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너무 이런 심화 문제나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게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요. 네, 역작용이 나요. 차라리 그냥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틀렸던 거 좀 다시 고치게 하고, 좀 다시 한번 또 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뭐 책을 한 2권 정도를 사서, 똑같은 책을 2권 사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학이 낮은 학생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도 문제집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기본서라 하더라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그 문제집을 이제 가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단원별로 다 풀지 말고 1단계를 다 풀어요. 그냥 1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단계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집을 쓸 때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쓰면 오히려 막 더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요. 수학을 점점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기본 유형들 있잖아요. 개념, 기본 개념, 유형 이런 것들만 그냥 이렇게 좀 잘 쌓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렇지 않고 이거를 자꾸만 이 아이들한테 막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하고 너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서 답 보지 말고 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은 미치죠. 나 이거 진짜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자꾸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시키면 좀 안 되고요. 보통 한 3등급 때 정도 아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한 심화 문제까지 좀 다루어주면 좋죠. 좀 이 정도 우리가 3등급이라는 게 퍼센트로 얘기하면 약 한 20% 정도 이내예요. 이거 못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못하는 아이들 아닌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막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하기보다는 한 요 정도 심화 문제, 물론 요 아이들이 한 요 정도도 풀 수는 있을 텐데 한 심화 문제까지를 좀 반복하는 게 오히려 더 학습적으로 도움이 돼요. 학습적으로. 그리고 요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이 아주 그냥 좀 평범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너무 센 학교 선택하면 진짜로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내면 막 항상 막 완전 곤두박질 치고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하여튼 수학을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억지로 하면서 그냥 뭐 점수는 중학교 성적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80점대 이 정도 80점대 한 초반이나 한 요 정도 이 정도 아이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한 70점대나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 이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학교 선택을 할 때도 센 학교 선택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물론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가 쉬운 학교는 없어요. 쉬운 학교는 없는데 그래도 아까 했듯이 그런 낙생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이나 이런 데 가면 좀 굉장히 힘들어해요. 수학적으로. 문제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문제를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좀 답답해요. 야, 이걸 뭐 도대체 제 시간에 50분 동안 이걸 풀라는 얘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그렇지 않은 학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편안하죠. 앞에서부터 좀 만만하게 보여요. 뒤에 가서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좀 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교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1등급, 2등급을 하려면, 이 정도를 하려면 아주 고난도 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 선행을 나갔을 때 뭐 기본 정석이나 아니면 개념 원리나 센 정도만 해가지고 그 과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품, 그다음에 여기 블랙 라벨, 그다음에 내신 좀 고난도 문제, 올림푸스 고난도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돼. 이것도 한 번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항상 좀 주장하는 게 학생들한테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문제집을 최소한 서너 번을 풀어라. 똑같은 문제집을. 어떤 아이들은 보면 그래서 문제를 문제집에다가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책에다가 푸는 아이들은 좀 안 좋아요. 물론 새 책을 사주시면 좋기는 한데 또 다시 풀으라고 이렇게 사주면 되는데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풀어야죠. 그래야지 좀 체크 해놓고 다시 또 나중에 풀어야지. 예, 보는데 보통 거기다 막 풀어놔 버리면 풀이 과정이 다 자기가 풀었던 거가 보여서 좀 아이들이 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여러 번 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이런 책들이 뭐 대진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가 지금 저 교재가 그냥 자체 교재예요. 대진고등학교 올림푸스 고난도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책인데 저는 이제 저 책을 아이들한테 요 정도급 아이들한테는 저 책을 뭐 한 5번 정도 풀으라고 그래요. 그냥 거의 그냥 다시 처음 풀었을 때하고 두 번째 풀었을 때하고 어머님들 그런 기억 나시지 않으세요? 뭐 정석이나 실력 정석 이런 거 여러 번 풀지 않으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처음 풀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처음 풀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었을 때하고 이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여러 번 풀게 되면 이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어쨌든 여기 아이들은 여기 정도까지를 사실은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고난도 문제집들은 그냥 막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한 어머님들이 답을 뺏어야 돼요. 학원에서도 물론 다 뺐죠. 뺏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좀 고민하게 풀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하여튼 가능한 한 답을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그게 보약이 돼요. 늦게 보게 해야 돼요. 늦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답은 나중에 풀고 나면 반드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답지하고 자기가 푼 풀이 과정을 비교를 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무조건 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답지를 보는데 나중에 풀고 나면 나중에 보는데 반드시 자기가 푼 문제와 그 다음에 그거를 비교해서 보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자기가 푼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답지보다. 자기가 푼 게 답지보다 더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꼼꼼하게 좀 문제를 사실은 좀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집들은 선생님들이 막 풀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리킬 때는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는데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좀 힘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한 본인 힘으로 이렇게 좀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로 실력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오늘 새로 저희 학원에 처음 오신